10월 30일 마감 방송 시작할게요. 자, 두산 인프라코 아침 방송 때 시작한 것처럼 똑같아요. 어저께 제가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어제 기관이 사면서 바쳤던 걸 오늘 외국인의 수급하고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프로그램은 아마 매도 포지션을 잡지 않겠느냐. 하지만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한다면 3%에서 5% 정도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까지 프로그램까지 매수로 돌아서면서 크게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전고점 연 고점도 돌파시키고. 근데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래 인프라코 주식이 그래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8,700원 이상 올라가면은 비중을 줄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 또한 한쪽 계좌를 정리를 싹 다 했습니다. 다 매도했어요. 매도 가격을 말씀드리면 8,760원 매도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저 한쪽 계좌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한 50, 한 5% 정도는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360원인가 한 5천주 다시 매집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11월 18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8,050원, 여기서 매도 세력이 빠졌다 올렸다 행보하다 좀 빠졌다 사흘 동안 거의 한 주죠. 여기 금요일 기점입니다. 금요일. 자, 금요일 기점 올려놓고 그 다음 주 행보 흔들다가 다시 일주일 뒤인 11월 25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끄집 올렸어요. 올리고 다시 행보. 자, 그런데 이 5일선을 타고 계속 움직여요. 오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내일 꼬라박을 주식이에요. 그렇죠?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이 주식을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판단하기 정말 힘든 이 구간이라. 자,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 8,310원 쳐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오늘 5% 이상 쳐 올렸다가 다시 빼도 종가를 보면은 거의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아직까지 추세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헷갈리죠. 왜 추세선이 이탈하지도 않으면서 올렸다가 틀었다 올렸다 틀었다 그래요. 힘든 구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항상 제가 11월 18일을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라고 했던 이야기에서 추세선을 꺼보면 위에서 놀죠. 그죠? 팔아도 위에서 놀고, 오늘은 거래량도 제법 터졌어요. 800만주. 하지만 수급을 보면은 거래 많은 양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매도 매수는 많았다는 거지 많이 들어오는 거나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 제가 보는 순수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방 압력도 없고 그렇게 상승도 못하고 하락도 못하는 행보 구간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8,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줍줍이 올라가면 관망, 밑에서 샀으니까 올라가면 감면. 언제 8,890원을 뚫었는데
요게 9천원까지 가는지를 봐야 돼요. 무조건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내년 3월 31일 4월 2023년 1Q가 발표되는 4월 중순까지는 우상향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그거는 제뿐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단지 그 갭이 얼마인지 그걸 모를 뿐이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12월 말을 기점으로 8천원 3,400원 4,500원 정도가 아니겠냐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한 달 빨리 왔어. 한 달 빨리. 한 달 빨리 왔다면은, 이게 다시 제 생각이 맞다면 되돌아간다면은 한 달 동안 행복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계속 그냥 이 가격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죠? 자, 그러면 뭐 정해진 순서대로 8천원을 꺼봅시다. 8천원 기준점으로 잡고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씩 분할로 매수.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올라가면 관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언제 한번 또 다시 배팅을 한번 해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9천원을 돌파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수급이 어떤지 보고 풀배팅을 한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800원대에서는 배팅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뭐 이래 빠진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종합 주가와 상관없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앞으로도 종합 주가와 상관없이 움직일 종목입니다. 그럼 뭐와 상관이 있을 거냐? 12월 달까지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혹시나 호재가 터지고 한다면 인프라 다시 나갑니다. 갑니다. 하지만 그냥 중국이 고만고만하다면 현금기나 현두코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갈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만약에 뭐 12월 달 이내에 9천원을 뚫는다면은 증권사 목표가 11,000원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2,000원까지 저는 보여요. 진짜 전번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일반 개미들은 여기서 익절하기에는 확률적으로 6대4 정도 봅니다. 40%는 성, 60%는 패. 적어도 50대 50 정도는 승률을 만들어 놓고 러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분간은 감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물론 내려간다면 조금씩 사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일반 주주들도 그렇고 눈높이가 많이 좀 높아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거의 8,900원 9,000원을 갔다가 8,000원대 초반까지 빠진다는 거는 이건 완전 널뛰기. 그죠? 널뛰기예요, 널뛰기.
선수들의 영역은 가능하면은 개미들은 감망하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고 HMM 아이고 오늘 드디어 22,000원 올라갔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일 22,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오늘 올라간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22,000원에서 이틀 내지 3일을 행보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갭 상승을 하든가. 22,000원 위에서 내일 목요일이죠. 모레가 금요일이에요. 이틀을 예를 들어서 행보만 해준다 하면은 내려갈 확률보다 다시 23,000원, 4,000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000원, 22,350, 300원. 자, 여기 또 어느 자리냐? 첫날 갭 상승을 했던 종가 자리예요. 종가 자리. 다시 해서 여기서 14% 정도 올렸다가 8.5%에 끝난 종가 자리. 딱 선을 맞춰놨었죠. 웃긴 게 시간에 종가 마감 시간에 여기 막 17만 주씩 쌓이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입니다. 어떤 시그널이냐? 이 종가에 맞춰놓은 수급에 따르는 시그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내일하고 모레하고 깊게 관찰해야 될 지점이 22,000원 이상을 지켜주느냐. 지켜준다면 다음 주는 상승장입니다. 지키지 못하고 빠졌다가 올렸다 빠졌다 올렸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다시 봐요. 그럼 이제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는 물론 내일도 갭 상승하면 좋겠지만은 크게 먹으려 그러면 이틀 행보해야 됩니다. 크게 먹으려면 내일도 그냥 22,400원 500원 뭐 550원 갔다가 다시 200원 내려갔다가 뭐 250원에 마감을 한다든지 뭐 22,100원에 마감해도 괜찮아요. 이틀 동안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러면 다음 주에 갭 상승할 거네요. 그러면 12월까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싶어요. 제가 12월까지 얼마를 보고 있냐니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000원 25,000원에서 27,000원. 그럼 앞으로 15% 20% 이는 20%까지는 이제 15%에서 20%.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냐? 요 타이밍이에요. 요 타이밍. 25,000원 언제 뚫느냐? 이번 주에 뚫지 않고 다음 주에 뚫고 뭐 25,000원이 뚫히면은 27,800원. 시그널 자체는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추매도 저도 뭐 없고 이제 관망자리인데 어떻게 추세선이 어떻게 바뀔 건지 관망자리인데 딱 걸쳐놨어요 지금 120선에. 뭐 저도 뭐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지금 이거를 많이 사놨어요. 이게 양이 많은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물론 저도 제가 확실히 사지만은 그냥 언제 22,000원에 뚫을까 하루를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 오늘은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이게 외국인이 안 올리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엄청 들어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기가 얼마 만입니까? 10월 31일 날, 좋아, 11월 7일, 한 달만, 그건 한 달만. 그건 한 달 만이, 그죠? 한번 보시자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껜가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8월달 기점, 6월달인가? 6월달이겠네. 6월달 기점으로 봤을 때,
6월 초에 3만원. 이게 지금 이게 주가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역방향. 11월 달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로 가는 게 11월 달이 아니고 이제는 10월 달 거로 보고 10월 달 거 10월 달기 9월 달 거로 보고 12월 달이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다시 6월 달로 도돌이로 가는 도돌이로. 모르겠어요. 저도 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촉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도돌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제는 23,000원을 넘은 24,000원 24,000원을 언제 돌파하느냐. 24,000원을 돌파하면 또 25,000원을 언제 돌파하느냐.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날짜상으로는 지금 한 20일 정도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일의 수급으로 봐가지고는 충분히 27,000원, 26,000원, 5,000에서 7,000원 가능한 날짜들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거고, 혹시나 아직도 매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위험 구간이라는 거. 아, 이거 같아서 오르면 못 잡지 않을까. 아, 이러면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사고 싶은데. 자, 여기서 저희들이 일반 개미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심리 중에 하나가 뭔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매도는 있잖아요. 매도. 내가 산 종목의 주식의 매도 타이밍은 항상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 타이밍은 미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이게 다 주식도 심리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22,350원에 주식을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지, 22,100원에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올랐어, 200원이. 그러면은 얼마가 오를까 라고 생각하지, 얼마가 내릴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은 내일 얼마가 오를까를 생각해요. 얼마가 내릴까를 생각한다. 그 말은 얼마가 오를까는 얼마가 오르면 내가 팔아야지 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라. 그렇겠죠. 그럼 그건 매도 심리예요. 매도 심리. 그래서 오늘의 종가를 보고 내가 매수한 금액을 생각하면 저녁 때 어떤 생각하냐. 내일 만약에 얼마 오르면 내가 팔아야지. 그래 생각하지. 아, 내일 얼마 내리면 내가 팔아야지 생각 안 한다니까. 그래서 매도는 항상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 그러나 매수는 아, 내가 오늘 못 사니까 내일 얼마가 되면은 사야지. 이게 안 맞아요. 지 생각대 안 움직여주니까 그거는. 그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실든 뭘 어떻게 하든 판단을 하실 때 매도는 미리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매수는 미리 생각하는 순간 사고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냐니, 만약에 내려간다면 더 내려갈까 싶어서 못 사요. 오르면은 더 올라갈까 싶어서 못 사고. 그죠? 그러니 차라리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산 주식의 매도 타이밍만 생각하지만 미리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하면서 자, 이거는 현대투자인프로코 아침에 제가 오늘 좀 올라가는데 저는 8,700원 8,700원 위로 3%에 5%만 올라가면 저는 팔겠습니다 라고 했지, 아 지금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사세요라고 단 한 번도 방송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먼저 판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만에 하나 8,000원이 밑으로 뚫려서 밑으로 내려간다면 쭈쭈비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라고 했지. 먼저 판단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저도. 왜? 매도는 미리 이야기해야만이 실수를 안 합니다. 타이밍을 안 놓치고 꼭 명심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미만에서 사신 분들, 그렇죠. 오늘까지 이 가격까지는 그나마 수익 볼 구간이 많으니까 매수 타이밍은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저도 제 희망입니다.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매수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정황상 분위기상 현실적으로 그래가지 않으면 이것도 사기 주식이에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오늘 대사공매도 보면은 이 상한이라는 게 구준해요. 이게 잘 보시면 자 이런 비율이랑 투산인프로코어의 비율은 틀립니다. 한번 봐보세요. 틀려요. 상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뭔가 이야기가 다 내가 절충안이 다 마련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야기해서 변동폭이 그만큼 커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갚아야 되겠나 봐요. 절충이 안 됐어요. 변동폭이 많아질 거라는 거야. 아직까지도 변동폭이 많아질 거라는 거야. 이 숫자는 결과론입니다. 그죠? 결과고 심리고 돈이고 다 농축되어 있는 액기스입니다. 모든 기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무한 사람이든 주식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유권 해석에 따르는 판단을 내리고 수급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 하시고 아마 내일도 아주 궁금해지는 그 주가가 됐습니다. 제명은. 근데 혹시 아이고 그래도 앞으로 올라갈 걸 확신하면 사는 것도 그렇게 저는 반대는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매수하는 거 현재도. 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주식입니다. 여가 얼마냐면은 원래 이게 원래 한 최소한 3만원은 떼야 되는 주식 아닙니까? 3만원 위에서 놀아야 될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4만원 5만원까지는 전화사채 연구체 때문에 부담스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3만원 이상에서는 놀아야 될 주식이라니까요. 재물로 보나 영업이익률로 보나 순이익률로 보나 내년은 어떻게 될지 내년 가봐야 아는 거고, 그죠? 뭐 전 세계에 무슨 뭐 경제가 신입니까? 이 투자가들이 내년은 내년 가봐야 알아요. 다만 그럴 것이라는 예상치만 갖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매일매일 눈앞에 보는 거는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주식인데 내년은 내년에 적자가 얼마 될지 내년 가봐야지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으로 3만원 이상은 가야 될 주식이라니까. 너무 빠져있어요. 너무 빠져있어. 유효야 어찌됐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은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좀 더 일찍 살 거 제가 지금까지 노래 불렀습니다. 사시라고. HMMM 2주 전부터. 그죠?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산다 해가지고 그렇게 무리가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너무 빠져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톡방에도 내일 보고 조금 사도 괜찮을까요? 내일 아침에 보고 이야기하자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또 내일 아침에 제가 장시장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뭐 지금 저는 저기 HMM은 지금 저는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
짧게는 5%, 길게는 8% 수익 구간이 있어요 지금. 그렇고 호텔 신라 제가 오늘 73,200원을 내놨는데 안 팔렸어요. 근데 반발했습니다. 뭐 팔리면 어쩔 수 없고 안 팔려도 내두고 얼마까지 딱 찍어놨을게. 74,200원. 제가 이 고가를 보고 여기에다 제가 내놨어요. 근데 오늘 73,400원을 찝더라고.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니 요거를 찍었다니. 한번 뚝 꺼내려왔어요. 한번 터치하고. 그래서 내일 오늘 나스닥이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면 내일 75,000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안 팔도 별 걱정 안 해줘야 되나. 내일 보고 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7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정리하십시오. 일단 한번 팝시다. 사신 분들. 예,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74,300. 요 지점에 한번 정리하고. 또 내려옵니다, 이거. 내려오면, 얼마나 내려올지 보고. 7만원 언제까지 내려오면, 또 줍줍이.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용돈벌이에요, 이거 진짜 용돈벌이. 얼마를 가지고, 용돈벌이가 좀 그렇는데, 그냥 뭐, 한 1,000만원치 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50만원씩 이래 버는 것도 짭짤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에 한 서너 번 하면은, 그것도 한 2, 300 되겠는데? 한 100주, 150주 정도 사가지고, 용돈벌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또 이야기지만, 2차 전지, 특히 에너지 솔루션, 이거 언제 돌변할 줄 모릅니다, 지금. 얘들, 벌럭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노후합니다, 지금. 이번에 봤죠? 두산 바켓. LG는, 그런 거, 이 사이드머니 챙기는데, 이 애들은 선수의 선수. 완전 선수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하나 솔루션 51,000원이라고. 두산 부이쉘, 뭐, 솔루션 첨단 소재, 이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은 멀리 하세요. 올해 12월 달까지는 안 됩니다.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환율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65,000원 가면은 이거 2,550까지 돼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오늘 그러니까 현대차 군단 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오른 거 아니에요. 뭐 마찬가지고 롯데관광 마찬가지고 당분간 다른 종목은 올해 12월까지는 별 생각 없습니다. 저도 또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 어제 그렇게 제가 울분을 통해 이 개미들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울분을 통한 종목 아닙니까, 그죠? 손대지 제 방송을 보시는 제 주주방에 사람들아, 쳐다도 보지 마라. 그리고 오늘 저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거 말하기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네. 뭐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EGS 중에 지배구조 어떻게 될까요? 개편이. 이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첫 방송인가 두 번째 방송에 벌써 한번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가. 기억나시는 분은 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를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시려면 삼성전자를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보지 마시고
현대자동차를 보십시오. 현대자동차 정 회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건지. 왜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봐야지 왜 현대자동차 정 회장님을 보시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 현대자동차는 5년 전인가 한번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외국 자본에 의해 가지고 한번 브레이크 걸려가 박살났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그죠?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적나라하게 지적된 부분들이 많아요. 요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지배구조 개편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그렇는데 하물며 거의 45% 50%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보세요. 얼마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 덤벼들었다가 삼성전자가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잘못하면. 물론 외국인 자본 중에서 우호 지분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그 거대한 항공모함의 지분율이 45% 50% 외국인 지분이 우호 지분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힘들어요. 못해요. 힘든 게 아니고. 그 지분율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를 개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기를 하려도 돈을 얼마 주고 배팅을 내기를 해도 저는 내기 할게요. 제가 안 됩니다. 가능하건데. 그러면 600만 700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개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 아들은 그런 거 안중에 없어요. 그 외국인 지분율에만 신경이 쓰이지 삼성전자 주식을 개미들이 몇 주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건 안중도 없다니까. 내 이러다 소송 걸릴라. 안중 없어요. 자기들 살았습니까? 개미들이 자기가 돈 벌려고 샀지.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타산지석으로 삼았다고. 삼성전자. 그래서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첫 스타트를 끊어서 무난하게 넘어가야지 후차적으로 삼성전자가 준비합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현대자동차가 한번 대시하려고 했었고 올해도 한번 하려다가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금리 오르고 개판 치는 바람에 현대에서 갖고 있는 정유회사도 지금 상장 포기했잖아요. 지금 IPO 추진하다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자동차부터 되면은 삼성전자도 하려고 들썩거릴 거예요.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안 움직이면 삼성전자도 안 움직인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삼성전자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면 원래 이 삼성전자가 이철희 회장님 다음 이건희 회장님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이 계셨으면 생존에 있다 그러면 좀 상황이 틀려졌을 건데 원래가 이 회사는 노조가 없는 회사였죠. 그죠? 노조가 없는 회사였죠. 원래. 그 이유도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배 구조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삼성공화국이라는 그 지배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불법 탈법에서 소송도 걸리고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서 국비장학생으로 국가에 부름받고 가도 오시고 한 것도 다 이 지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배 구조 때문에. 그죠? 이 지배 구조 때문에 다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이조영 회장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걸 다시 불법으로 할 것 같아요?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공화국에 지금 다시 FM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이래 만들려 그러면 이게 바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택도 없죠. 시간이 걸린다. 하기는 해야 돼요. 바빠요. 삼성전자도 바쁘지만은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차가 그냥 굴러갑니까? 빨리 다니는 성능 좋은 차만 있으면 많어. 도로가 저기 농목길인데 촌길인데 먼지만 시시다 일어나지. 도로도 닦아야죠. 그죠? 경부고속도로처럼 시원한 팔서서 도로도 닦아야 되고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세상은 그 시간을 안 기다려준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지배 구조라는 게 정상적으로 가려 그러면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 지분 쭉쭉쭉 삼성전자에 다시 리턴 이런 것들을 중에서 또 걸려요. 삼성생명이 대두두 지분율 그것 때문에 또 며칠 전에 또 한번 뭐 난리 안 났다 아닙니까? 이거를 만약에 법적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6조인가 저 삼성생명이 몇 조를 지금 내놔야 돼요. 그럼 또 폭락하겠지. 볼록딜을 하든 뭐 하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배구조를 개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당면과제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 선조치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쉽사리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내년 물 건너갔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뭐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후내년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대자동차가 해야만 삼성이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네. 거기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 복잡하게 뭐 방송 보면은 뭐 아이고 뭐 검증 지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뭐 저기 나스닥이 또 상장을 하면 개뿔 뜯어먹자. 누가 시켜준대요 그거를? 말도 안 되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 그러려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아요? 몰라. 삼성전자 주식 주가가 지금 오늘 얼마야? 6만 2천 뭐 얼마? 한 3만 되면 되겠다. 3만 원 되면 돼. 3만 원. 아니면 3만 원이 아니면 지금 10만 원. 그 이후 또 설명에 들어가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건 숙제입니다. 왜 3만 원 되면 가능하고 10만 원 되면 가능한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짧아도 앞으로 2, 3년 단 조건이 현대자동차가 먼저 선조치가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돼요. 자동차가 되면은 그 다음에 삼성 움직입니다. 답입니다. 그래 아시고 내일 장은 내일 우리나라 주식 이게 종합주가는 오늘 나스닥이 움직일 때 절대적일 겁니다. 강하게 안 가면은 내일 바로 빠져요. 강하게 올라가면은 내일은 강보합일 겁니다. 나한테 2450 터치야.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우리 주종목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개걸음. 아직까지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개걸음이라 보시면 되고, 빠지봤자 1, 200원, 올라봤자 1, 200원. 물론 제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 하면은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고. 아직까지 힘이 있는 거지. 여기서 쭉 밀리피든가, 여기서 다시 한번 미친 듯이 9천에 뛰어할 병이면 이거 완전 다 틀려요, 지금. 완전 털어먹기 된다, 털어먹기.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 4월까지는 차고 가야지 다시 한번 여기서 더 크게 벌어모요. 얼마를? 여기서 현재 40%. 네. 35%에서 40% 정도를 더 벌어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이 벌어먹으려면 1, 200원, 2, 300원 빠질 때 사놓고 2, 300원 올라가도 대기, 더 올라가도 대기,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우 방향 가게. 그 밑에 사가지고 저점에서 사가지고 계속 모아가시는, 지금은 현재는 모아갈 자리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고, 험은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 22,000원을 지킬 건지, 22,000원에서 23,000, 4,000원 언더까지 점핑을 언제 할 건지. 24,000원 점핑이 된다면은 다시 27,000원 점핑. 자, 날짜는 2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럼 배당 받으면 되죠. 자, 제 배당금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하자면, 저는 일반 배당 1,000원에서 1,200원, 특별 배당 1,000원에서 1,200원, 결국은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봅니다. 저는. 네, 저는 봅니다. 그 근거는 제가 어떤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가 나와서 이슈가 됐을 때 제가 그 근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 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8시 50분에서 9시 반 다시 한번 방송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십시오.